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여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캐런 베셀리 시장이 최근 주택과 비즈니스 업소를 대상으로 한 절도 행각에 들어 주민들이 불안해하자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 방지턱, 속도 제한 표지판 추가 설치합니다. 팔로스버디스 지역 산사태로 직접 영향을 받은 주민들이 시정부와 L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름 막바지 연휴를 즐기려는 한인들의 관광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내일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서는 LA시 농무국과 함께 8월 푸드뱅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착순 224명입니다. 북가주에 때 아닌 한파가 몰리면서 한여름에 폭설이 내리는 기후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7%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금까지 5억 4천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고 대선 캠프 측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가 마무리되고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채권 투자가 유망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스위스의 재무부 장관이 미국과 유럽의 부채 수준이 과도하며 국제적인 금융 안정의 위험 요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양측 모두 전면전까지는 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토를 공격당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가해 우크라이나 전역 전력 공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독도지우기와 계엄령 준비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이 괴담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과 함께 비상 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선수가 지난 주말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40-40 클럽에 가입한 데 이어 41호 홈런까지 터뜨리면서 50-50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디아고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영국 스코틀랜드 올드 코스에서 끝난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AIG 여자 오픈에서 최종 합계 7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혼조세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6.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한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조금 선선해서 외출하기 딱 좋았다라고 하신 분들 많으시죠?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직 몇 번의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벨리 지역 주택과 비즈니스 업소를 상대로 한 절도 행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벨리 지역이라고 하지만 샌퍼난도 벨리라고 많이 나오죠. 엔시노 타자나 지역입니다. 엔시노가 어디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베벌리힐즈 산 있잖아요. 그 산 뒤쪽 편이 엔시노 타자나 지역입니다. 405번 언덕 지역이 엔시노 타자나 지역.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자꾸 이 부촌인데 샌프란도 밸리 지역 이렇게 한정 지어버리니까 마치
서민들까지 모두 다 캐런베스 LA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이쪽 부촌에서 절도행각에 끊이질 않자 캐런베스 시장이 긴급 조치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지역에서 절도행각 지금 LA시의 가장 큰 문제, 노숙자 이후로 또 큰 문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이 22일 주택절도 핫스팟이 된 샌프란도밸리의 엔시노 지역에서 최근 절도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 절도 행각의 고삐를 조이기 위한 긴급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날 베스 시장은 LAPD 경관들을 대동하고 지역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시장실은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밸리 지역사회에서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지역 주민 수백 명과도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치안당국이 신속 대응해야 하며 치안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베스 시장은 밸리의 LAPD 벤나이스 지서를 방문해 LAPD 경관들과 함께 지역 순찰을 돌면서 지역의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이 지역 절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모든 가정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며 최근 밸리 지역의 급증한 절도 피해와 관련해 치안당국에 긴급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수주일 동안 지역사회 리더들과 만나 LAPD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밸리가 직면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여름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서머 나이트 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청소년과 가족 프로그램을 확대해 폭력을 줄이는 데도 일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엔시노를 중심으로 한 샌프란도밸리에서 주거 침입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 집이 수일 새 여러 차례 절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고 집주인이 있는 동안 절도 행각이 벌어지는 일도 많아 재산 피해를 넘어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치안당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 지역에 자체 방범단이 조직되는가 하면 사설 경비원을 고용해 집 주변에 경비를 세우는 주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절도범에 직접 맞서기 위해 총기 구입을 고려하는 집주인들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LA 시내 주택과 아파트에서 절도행각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LA시에 접수된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과 아파트 절도 건수는 2020년 5천여 건에서 2023년 지난해 7천여 건으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미닉체 LAPD 임시국장은 LA 시내 주거 침입 강도 건수가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도 최소 4% 증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PD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LA 시내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이 범죄 건수 증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주거 침입 절도 용의자가 검거된 건수는 2020년 104건, 여기에서 2023년 172건으로 범죄 신고 건수와 비교하면 검거율은 신고 범죄의 3% 미만에 불과합니다. 최근 팔로스버디스 지역 산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주민들 가스 공급이 끊겨 있죠.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벌써 이사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팔로스버디스와 LA 카운티 정부 등을 상대로 이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와 카운티 정부 측의 과실로 인해 이 지역 집안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컬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여러 출처에 물이 합쳐져서 과포화 상태가 됐고 이것이 이 지역의 산사태를 가속화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렌초 팔로스버디스시, 롤링힐스시, 렌초 팔로스버디스의 롤링힐스 커뮤니티 협회, LA 카운티 정부 가주 수도국 등입니다. 피고들은 이 지역 주택 아래 오래된 산사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재앙을 막기 위해 물이 언덕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수년간 여러 연구를 의뢰하기도 했는데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송에서 주민들은 롤링힐스 지역의 사설수 하수구와 배수로가 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유출수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사태 가속화의 위험이 너무나 명백해서 공무원들이 재산에 대한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또한 켈워터의 하청업체로 인프라 수리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도티 브라버스 장비회사가 누수와 파열된 파이프에서 나오는 과도한 물이 산사태 지역으로 유입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또 LA 카운티가 결함 있는 하수 시스템에서 나오는 폐수와 하수가 산사태 지역으로 유입돼 주택 주변 환경에 방출되면서 건강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번 주 벌써부터 설레는 분들 많으시죠? 예,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연휴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름철 마지막 연휴를 즐기려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한인분들도 마찬가지죠. 한인들의 단체 관광 문의가 몰려서 타운 관광업계도 상당히 분주하다고 그럽니다. 이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는 예년보다 한인들의 단체 관광 수요가 소폭 늘어났다고 타운 관광업계는 전했습니다. 최소 2박 3일의 일정 혹은 노동절 연휴로 앞뒤를 휴가를 붙여 단체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타운 내 관광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을 떠나는 한인 고객들의 니즈가 변하면서 타운 여행업계도 더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 관광객들의 경우 이제 목적지에만 의미를 두지 않고 여행 상품에서 제공하는 숙박시설의 퀄리티나 목적지에서 가능한 활동 등 퀄리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업계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여행 패키지 상품을 앞다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억눌린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너도 나도 일단 떠나고 보는 보복 관광의 성격을 많이 띄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이 달라지면서 여행업계는 관광객들이 묵는 숙소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절 연휴 패키지도 다양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모뉴멘트 밸리, 엔텔록 캐년, 레드우드 주립공원, 옐로우스톤, 러시모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3호 관광 측은 단체 투어버스의 VVIP를 접대하는 수준의 고급 대형 버스로 업그레이드해 장거리 이동 시 할인 관광객들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한편 목적지에서 묵는 숙소에서도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선정하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 썼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투어 같은 경우에 30일에 2박 3일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모뉴멘트 밸리, 엔탈록 캐년 가시는 2박 3일, 그리고 레드우드 주립공원, 샌프란시스코 가시는 2박 3일 이렇게 해서 버스로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30일날 옐로우스톤하고 러시모어가 있습니다. 연휴에 휴가를 붙여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넉넉한 시일을 두고 해외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주로 미주와 접경지대인 캐나다나 멕시코를 목적으로 한 관광 수요도 몰리고 있습니다. 토론토로 비행기를 타고 가셔서 나야가라 폭포 보시고 캐나다 동부, 몬트리올, 퀘벡부터 보시고 오시는 그런 코스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가깝게는 비샵이 워낙 좋잖아요, 단풍이. 그래서 비샵으로 가시는 2박 3일 단풍도. 노동절서부터 시작해 9월 동안 유럽 관광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무더위가 한풀 꺾인 데다 여름방학 학생 여행 인파도 피할 수 있어 9월에 유럽을 찾는 한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다음 달 초부터 유럽 관광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파리올림픽 인파를 피하기 위해 한인 관광객들의 유럽 여행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올 9월에는 예년에 비해 유럽을 찾는 한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미래관광의 남봉규 대표는 파리올림픽을 피하기 위해 7, 8월 유럽 여행을 희망하는 한인들의 일정을 올해에는 전부 9월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일정 7개국은 런던에서 출발해서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로 내려와서 벨기에로 넘어와서 그리고 네덜란드 보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위스로 넘어오는 그런 일정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태리 일정, 이태리는 9박 10일짜리.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LA 통합교육부 소속 주변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 방지턱 그리고 속도 제한 표지판이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LA시에서는 10년 주기인가요? 5년 주기인가요? 주민들을 상대로 혹시 내 집 앞에 과속 방지턱이 필요하다 이런 신청서를 받기도 하지요. LA시는 관내 92개 학교 근처에 250개 이상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건널목에 50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시속 15마일 속도 제한 표지판을 도입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 직면하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4세에서 14세 사이 어린이의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알베르토 카바로 교육감은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순위다. 우선순위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 시의회의 의장 폴 크레코리아는 자신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한 어린 소녀가 학교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건널목 안전요원과 같은 추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학생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책임감 있는 어른들의 운전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아침에 저희가 받아들인 새로운 소식들 이은 기자가 보도국에서 정리했습니다. 오픈뱅크가 민김 행장과 최하섭 이사장의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행장 선임도 확정했습니다. 차기 행장으로는 오상규 전무가 결정되었습니다. 오픈뱅크의 지주사인 오피뱅콥은 23일 최하섭 이사장과 민김 행장의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김 행장의 뒤를 이어 오상규 전무가 신임 행장으로 내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김 행장은 현 임기가 끝나는 2025년 6월 30일 은행장직에서 공식 은퇴합니다. 한인은행권에서 40년 이상 그리고 오픈뱅크 행장으로 15년째 자리를 지켜온 김 행장은 은행 및 지주사의 이사로는 계속 있게 되며 내년 6월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지주사 및 은행의 이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현 이사장인 최하섭 이사장은 내년 주주총회 전까지 이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이사 정년에 맞춰 은퇴하는 최 이사장은 이후 이사회를 통해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행정을 맡게 되는 오상규 전무는 오픈뱅크의 최고 크레딧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오 신임 행장 내정자는 UCLA와 퍼시픽 코스트 뱅킹 스쿨을 졸업한 뒤 한인은행권에서만 26년을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지점장 및 대출 업무 중심에서 경력을 쌓아온 오 행장 내정자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오픈뱅크의 최고 크레딧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크는 내년에 행장과 이사장이 바뀌면서 2010년 오픈뱅크로 개명한 이후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밀집 거주 지역인 아케디아에서 경찰이 매춘 장소들을 급습해 다수의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마약과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아케디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케디아 내 거주지 7곳과 로드미즈 거주지 1곳, 도합 8곳을 급습해 19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용의자들은 매춘, 포주행위, 마약 소지, 판매를 위한 마약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현금 25만 달러, 마리화나, 엑스터시, 코카인, 매춘과 관련된 사용된 물건들이 압수되었습니다. 내일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 따르면 LA시 농무공과 함께 8월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오전 9시부터 시니어센터 정문 앞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푸드뱅크 행사는 선착순 224명에게 제공하며 이들은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푸드뱅크 행사 참석을 희망하는 시니어들은 반드시 아이디를 지참해야 되며 식료품을 담아갈 박스나 카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앤 CZ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권자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서서히 하고 계시나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아직 공약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다른 선거들 한번 살펴보고 아직 시간은 있다라고 하는 유권자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선거하고 투표하고 그러려면 공부 좀 많이 해야 되죠. 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주 전당대회 효과에 힘입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를 7%포인트까지 벌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해리스 지지세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자 조급해졌나요?
트럼프 측이 낙태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의 뚜렷한 우위가 확인됐습니다. 해리스가 50%, 트럼프 43%로 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해리스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아닌 무당층에서 38대 33으로 우위를 보였고 특히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는 56대 38로 18%포인트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측은 여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마음이 급해진 트럼프의 눈속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at you will not impose a federal ban on abortion. I can absolutely commit that, Kristen, and Donald Trump has been as clear about that as possible. I think it's important to step back and say, what has Donald Trump actually said on the abortion question? American women are not stupid, and we are not going to trust the futures of our daughters and granddaughters to two men who have openly bragged about blocking access to abortion. 해리스의 기세는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확인돼 출마 이후 7천억 원을 모았고 지난주 전당대회 나흘 동안만 1,000억 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제3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의 후보직 사퇴로 인한 여론 변화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7%포인트 격차를 보인 여론조사는 케네디가 대선을 포기한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And now to throw my support to President Trump. The causes were free speech, the war in Ukraine, and the war on our children. 본격적인 대선 맞대결 체제로 돌입한 이번 주 해리스는 버스 투어로 남부 선벨트인 조지아주를 찾고 트럼프는 북부 러스트벨트인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데 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에 대한 위협이 잇따르고 있어서 경호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테네시 서부검찰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을 위협한 혐의로 한 남성을 지난 23일 기소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카일 올튼 홀이라는 이름의 올해 37세 남성은 자신의 SNS에 여러 차례 걸쳐 이들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이 남성이 바이든 대통령 전용기를 추락시키고 총을 쏴서 암살하겠다라고 위협한 것을 비롯해 해리스 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라고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이 이 같은 글을 X에 올린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기 몇 주 전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펜실베니아주에서 야외 유세 중에 20세 백인 남성 토마스 매쉬 크룩스가 쏜 총에 맞아 오른쪽 귀를 다쳤습니다. 또 지난 19일 플로리다 주피터 지역 경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체포해 구금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애리조나주 경찰이 최근 몇 주 동안 SNS에 글을 올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올해 66세 로널드 리 시블러드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양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위협 사건이 잇따르는 등 대선이 극한 정치적 적대감을 표출하는 양상으로 치닫자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이디 벤스 연방 상원 의원,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죠.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자신의 캣 레이디 발언과 관련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MBC 미터 프레스에 출연한 벤스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해서 유감이라며 민주당과 해리스가 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내가 냉소적 발언을 했지만 많은 민주당원들이 의도적으로 이를 오도하고 있다며 나는 반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를 바꾸고 싶다는 의도에서 했던 얘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나는 다만 여성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기를 원할 뿐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벤스 의원은 2021년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들이 사실상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은 미국을 자신의 인생처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가 부통령 후보가 된 이후 이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그에 대한 호감도 역시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벤스 의원은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빅텐트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낙태 금지법이 처리돼 책상 위에 올라와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낙태 문제는 주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방침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1월 대선에 관련해서는 이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가 이길 것이고 매우 좋은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명문가 케네디 가문 출신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가족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동생 맥스 케네디는 LA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내 형을 무시하고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게 우리 아버지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맥스와 케네디 주니어는 1963년 총격 피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1968년 역시 총격에 목숨을 잃은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들입니다. 케네디 가문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정치 가문입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9째 동생으로 작가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맥스는 LA타임즈 기고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가 생전에 지키고자 했던 모든 가치에 반하는 적이라면서 케네디 주니어가 우리 가족의 가치와 어떤 접점도 보여주지 않는 트럼프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하고 권력만을 쫓는 추악한 선택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맥스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합법적 이민 확대, 총기 규제를 지지했던 자기 아버지 생전 행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더욱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셜미디어 X 본사 이전이 막바지입니다. 수주 이내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X 본사를 텍사스 오스틴으로의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남아있는 마지막 직원들은 실리콘밸리 지역의 팔로알토와 샌호세 사무실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X가 이전하는 것 2006년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이후 18년 만입니다. 머스크는 본사 이전 이후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성소수자 학생 관련법 AB 1955를 꼽았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학교 직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본인 허락 없이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수단체는 이 법이 학부모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저희 웹사이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한인들 90% 이상이 이 법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건물에 들어오고 나갈 때 폭력적인 마약 중독자, 갱단을 피하는 일 이미 충분히 겪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X의 본사 이전을 만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과 위상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트위터가 처음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만들었을 때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시내 중심가 인근의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근데 실제 트위터의 수백 명이었던 직원 수가 7천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샌프란시스코 상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많은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건물이 비었고 특히 머스크가 2022년 10월 인수한 이후 트위터 위상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2가 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매출도 크게 줄면서 지역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제학자 테드 이건은 X가 이미 너무 줄어들어서 시 재정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존재감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덥고 습한 여름이 길어지는 가운데 매사추세츠주에서 모기로 인한 감염병 동부 말뇌염 EEE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매사추세츠 보건당국은 보스턴 서쪽의 우스터 카운티에서 80대 남성이 동부 말뇌염에 감염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올해 처음 보고된 사람의 감염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내 10개 지역이 감염, 그리고 고위험, 그리고 위험, 심각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고리,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연락금지법. 스토커에 대한 법인가? 네, 아닙니다. 퇴근하고요. 직장 상사가 직원들, 후배 직원들 아니면 부하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너 그 서류 어디 있지? 혹은 또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디다 뒀지? 이런 문자 하는 것, 퇴근 후에 문자하는 것. 법으로 금지하는 게 연락금지법입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유럽의 한 20여 개국은 이 연락금지법이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제 연락금지법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조금 다른 점이요. 벌금이 있어요. 만약에 퇴근한 직원한테 상사가 퇴근 후에 연락을 했다. 벌금이 5만 달러가 넘습니다. YTN입니다. 앞으로 호주 노동자들은 업무 시간에 회사 전화나 이메일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호주에서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이번 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퇴근 뒤 상사의 연락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도 적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최대 9만 4천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비상 상황이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업무는 예외입니다. 노동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부하면 징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당한지 판단은 호주 산업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란 기구에서 하게 됩니다. The nature of your role, your occupation and your level of responsibility, there are clearly jobs where you have reasonable expectations. 호주인들은 지난해 평균 281시간 무급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1,300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116조 원에 달합니다. 고용주 단체들의 반발 속에 직종별로 반응이 엇갈립니다. We spend so much of our time connected to our phones, connected to our emails all day, and I think that it's really hard to switch off as it is. So, yeah, I'm all for it. We are professionals, we're well paid, we're expected to deliver, and we feel we have to deliver 24 hours a day if we have to. So the phone's always on, the computer's always on, and we're working. 퇴근 뒤 연락을 금지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비슷한 법안은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 2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프랑스에선 휴대전화를 켜두도록 요구한 회사에 우리 돈으로 8,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무 시간에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제화 움직임이 일부 있지만 아직 법률 제정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텔레그램 사용하십니까? 이 텔레그램 사용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죠. 그런데 가끔 이 텔레그램을 보면 좋지 않은 곳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도 또 많이 기사화가 됩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9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텔레그램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체포됐을까요? YTN입니다. 파리 외곽의 공항으로 입국하다 체포된 파벨 드로프의 구금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 시점을 기준으로 일개는 96시간까지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판사는 신문을 마친 뒤 석방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2013년 텔레그램을 개발한 드로프는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도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업성을 배제하고 철저한 보안을 제공하는 텔레그램의 정책은 빛과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9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조직범죄나 마약 밀매, 테러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은 공식 성명을 내고 프랑스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플랫폼의 소유주에게 사용자가 악용한 책임을 묻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도 드로프의 석방을 촉구했고 러시아로 망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파리 주재 영사의 접근을 요구했지만 프랑스 당국은 드로프의 프랑스 국적을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내에선 직접적인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Elon Musk is free, Mark Zuckerberg is free, but Pavel Durov is now in prison. Why? Because he's Russian.
하지만 드로프는 러시아 정부의 검열을 피해 텔레그램의 본사를 두바이로 옮겼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심각한 마찰을 빚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경제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대선을 앞두고 9월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통화정책은 정치와 독립적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11월 대선을 약 7주 정도 앞두고 9월 18일 금리를 내릴 경우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 여당 민주당의 호재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인플레이션 위험은 감소한 반면 고용이 하강할 위험은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서 연준이 대선 캠페인 마지막 몇 주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피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고용시장 보호가 최우선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이는 최소한 1976년 이후 대선을 두 번째로 짧게 남겨두고 통화정책 전환이 이뤄지는 사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선이 있는 해 금리 인하가 대선이 있는 해에 시작된 전례가 없지 않고 통념과 달리 반드시 여당이 승리한 것도 아니다라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한 번은 B컷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일 것이냐? 9월 금리 인하 방침을 분명히 밝힌 연준 의장, 첫 금리 인하 폭이 0.25가 될지 0.5%포인트가 될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총 1%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만큼 연내 3번 남은 연준 연방공개위원회 회의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B컷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에서 열린 이 경제 심포지엄 기조 연설을 통해서 금리를 인할 때가 됐다라고 시사한 이후 이 같은 추측 그리고 예상 전문가 이야기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이 장기화됐던 고금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채권 투자가 유망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마켓워치는 연준 의장의 이 잭슨홀 연설을 통해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채권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채권 투자가 유망할 것이다 라고 마켓워치가 전망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카린 켈러 셔터 재무부 장관이 미국과 유럽의 이 부채 수준이 너무 과도하며 국제적인 금융 안정에 위험 요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터 장관은 블릭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프랑스를 예로 들면서 과도한 부채 때문에 더는 어떠한 행동도 하기 힘들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봐라. 미국은 시한폭탄이다. 이달 초에 주식시장에서의 이 작은 급락은 경고 사격이라며 침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가 표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의 정책은 엄정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가 통화정책 전달 경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잭슨홀 미팅에서도 나왔습니다.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통화정책과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시장 논문에서 이처럼 평가가 나왔습니다. 필립 슈나블 뉴욕대 교수는 연준이 금리 조정에 더해서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보유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통화 완화 또는 긴축 정책의 효과를 강화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발표 논문에 따르면 연준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2020년 봄부터 양적 완화를 개시해 2022년 여름까지 보유 자산을 기존의 2배 수준인 9조 달러 수준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이런 거 예전에 한번 유행을 많이 했었죠. 거제도에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거제도까지 배달을 갔던 TV 광고가 시작인데 그래서 그랬나요? 거제도에 가면 짜장면 먹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또 중국집이 3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그 작은 섬에. 만리장성에서 짜장면을 시키면 올까요? 온다고 합니다. KBS가 해외 화제 소식 모았습니다.
최근 개통한 장쑤성 쿤산과 상하이 푸둥공항을 운항하는 헬기 택시입니다. 85km 거리를 25분이면 도착하고 요금은 1,600위안에서 1,800위안 사이, 우리 돈 3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쑤성 난징 양쯔강 유역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전동 수직 이착륙기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2톤급으로 최대 5명이 탑승할 수 있고 양쯔강 유역 25km를 10분간 비행하고 기지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베이징 만리장성에서는 최근 드론 배송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원형 보존을 위해 상업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만리장성 남구 성루 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관광객들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드론 택배회사 플랫폼에서 물이나 음료수 등을 주문하고 몇 분 안에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리는 독특한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부르기 대회인데요. 평소에 가족을 부르는 것처럼 진정성 있게 부르거나 조금 특별하게 부르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무대 위에 10살 이하 어린이 18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대회는 무슨 대회일까요? 바로 엄마 부르기 대회입니다. Let's go to the park. 엄마를 필사적으로 부르며 묘기까지 선보인 어린이가 1등을 했습니다. 또 다른 대회장, 참가한 여성들이 목청껏 소리칩니다. 이 대회는 바로 남편 부르기 대회입니다. 평소 탭댄스를 좋아해서 탭댄스를 추면서 남편 이름을 부른 웬디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웬디 씨의 남편은 아내의 우승은 기쁘지만 이제 아내가 부를 때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곤란해질 것 같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신 분들 상당히 많죠. 네. 금요일날 템파베이, 저희가 금요일날 제가 마지막 방송 마지막 스포츠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타니가 오늘 경기에서 40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 도루 하나, 홈런 하나 남겨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금요일날 바로 달성해버렸습니다. 금요일날 40호 도루를 먼저 기록하고 2루 베이스 뽑아갔죠. 2루 베이스를 뽑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9회 말 만약에 이게 제가 이 주간 스포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화로 제작되잖아요. 그럼 감독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40호 홈런에 딱 한 개를 남겨놓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 주자는 만루, 스코어는 3대3 동점. 여기에서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홈런을 쳤다? 이런 영화는 흥행에 참패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 나타나게 되면 이 감동이 좀 달라요. 오타니 선수가 그렇게 40호 홈런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서 토요일 경기에서 41호 홈런까지 기록하면서 이제 오타니 선수의 50 달성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40에 성공한 선수는 오타니가 딱 6번째. 50을 달성한 선수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한 명도 없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최초로 50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40에 가입한 아시안도 오타니 선수가 처음이에요. 네. 이런 오타니가 지난 주말부터 공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공 던지기가 그냥 던진 게 아니고요. 불펜 피칭을 시작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팔꿈치 수술을 한 뒤에 지금 캐치볼로 감각을 끌어올렸었고 그리고 마운드를 밟고 처음으로 공을 던지면서 내년에 다시 투타 겸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투타를 또 겸업하게 되면 다저스 스타디움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까요? 다저스는 7억 달러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오타니 선수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재활 순서에 따라서 어쩌면 플레이오프에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또 만화 같은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홈런 지금 전체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뉴욕 양키즈의 에런 저지가 어제 홈런 2방을 몰아치면서 홈런을 51개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오타니 선수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죠. 지금 상태라면 오타니가 없었다면 에런 저지 선수에게 스팟라이트이 모두 집중되어 있을 텐데 네, 좀
속상하죠. 네, 에런 저지로서는 속상한 일인데 뭐 동부에서 MVP, 서부에서는 오타니 선수 MVP 이미 확정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 벌써 40을 달성하자 오타니 선수 타석에 들어서자 MVP를 외치는 사람들, 관중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리디아고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찼죠. 올림픽에 3번 나와서 동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 참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 LPGA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BS입니다. 골프의 고향인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의 바닷바람은 소문대로 매서웠습니다. 파5 14번 홀에선 페어웨이에서 두 번째 샷을 드라이버로 쳐야 할 정도였습니다. That's a brave play though, isn't it? It really is, with the wind howling like that, a driver off the deck. 눈을 뜨기조차 힘든 비바람이 몰아친 17번 홀에선 우드로 승부샷을 날립니다. I mean, look at the rain. God, you can barely see the buildings behind through the rain. 이 홀을 파로 잘 막은 리디아는 18번 홀 버디로 합계 7언더파를 기록하며 먼저 경기를 끝냈습니다. 리디아고 선수가 이렇게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끝으로 오늘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